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문제. 자, 평판 측량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, 평판 측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종류와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81회 그 4교시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,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78회 때 그 4교시에는 평판 측량 시에 생기는 오차의 정도를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, 평파 측량은 우리 물론 산림 사업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지만서도 그 토목 현장에서도, 그러니까 일반 그 토목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 평파 측량은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제 평파 측량은 여기에 대한 그 원리라든지 그런 그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선정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사방댐이라든지 이제 사방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파기로서 측량을 많이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폴대하고 이제 뭐 경사계, 이런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평파 측량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없고, 또 특히 이제 그 산림 분야에서 이 측량기를 이용을 하기에는 많은 좀 제약 사항이 발생을 한다는 점, 그게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, 자, 평판 측량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평판 측량은 삼각 위에 제도지를 붙인 평판을 고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시준위를 사용을 하며, 그 다음에 이제 거리라든지 방향선, 고저 등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제도할 수 있는 측량법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사방 사업이나 임도 설치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시에는 광파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폴대, 줄자, 경사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제 각종 오차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, 먼저 첫 번째가 평판 측량의 기계적인 오차가 되겠습니다. 평판 측량의 기계적인 오차는 먼저 첫 번째, 기계의 조정이 불완전할 때, 그 다음에 완전히 오차를 이제 수정하기가 어렵고요.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 이제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평판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오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, 이게 평판 측량의 기계적인 오차가 되겠고요. 그 다음이 도판의 설치 및 시준 시에 생기는 오차가 되겠습니다. 도판의 설치 및 이제 시준 시에 이제 생기는 오차는 이제 크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중 먼저 첫 번째가 도판의 경사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. 도판의 경사에 의한 오차는 먼저 첫 번째, 망원경 시준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준점과 평판과의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그 오차는 커진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준위의 잣눈면과 시준면의 불일치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폴의 동일한 선을 시준을 해야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100분의 1 축척 이하의 측량, 즉 보통 측량에서는 1을 무시하여도 된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구심의 불완전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.
구심의 불완전에 의한 오차는 먼저 첫 번째, 자, 측점의 지상점과 도상점의 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차고요. 그 다음에 축적이 클수록 자,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자, 시준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. 시준에 의한 오차는 자, 망원경, 시준위를 사용할 경우에 오차의 영향이 작습니다. 그리고 보통 시준위인 경우 시준사의 굵기라든지 시준공의 지름, 양 시준판의 간격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점.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, 표정에 의한 오차. 첫 번째, 자, 평판의 방향을 표정을 할 때 오차가 있으면 도면의 전체가 변이가 되기 때문에 토상의 위치 오차는 그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는 점. 그 다음에 표정이 정확하면 구심과 정준의 조건이 약간 부족하여도 측량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, 평판을 표정할 때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. 이게 이상 5가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. 그 다음이 이제 그 제도에 의한 오차가 되겠습니다. 제도에 의한 오차 먼저 첫 번째, 자, 방향선을 그리고자 할 때 또는 거리 측정 시에 제도지의 신축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차가 제도에 의한 오차고요. 그 중에서 특히 제도지의 신축에 의한 오차가 크다라는 점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제도지의 종류와 제도지를 도판에 붙이는 방법에 주의를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자, 축척의 자, 표준 잔눈을 자, 도면에 표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자,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제도지를 도판에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점. 이게 그 제도에 의한 오차 부분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이 되겠고요. 마지막 이제 그 다섯 번째 결론 부분 와서는 먼저 첫 번째, 산림 사업의 경우에 자, 산림의 특성상 측량 장비의 운용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실시 설계 그 용역비는 아까 앞선 문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토목 사업비 규모에 따른 일정한 요율로서 또 산출하고 있다라는 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산림 기술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단순히 보통 보면은 대부분의 산림 기술자들이 산림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점.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산림 그 기술 발전 측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 기술자들이 다양한 분야, 그러니까는 또 이제 뭐 제가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측량 장비 개발을 통해서 정확한 현황 측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.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그 산림 기술자들도 각종 그 측량 장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기존에 뭐 나온 뭐 광파기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 굉장히 좀 힘들고요. 그리고 오늘 또 그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 국립 그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 ICT 장비인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임지 내에서 그 표준지를 직접 뜨지 않고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고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T 장비 측량 장비를 통해서 이제 임지 내에서 이제 360도 이제 회전을 이제 돌려서 이제 그 360도 이제 회전을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각 잎목 그 개개마다 뭐 흉고 직경을 측정할 필요도 없이 그 각 그 입체적으로 이제 산림을 이제 그 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잎목에 대한 뭐 축적이라든지 부피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는 그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그 산림 기술자들이 나서서 이제 그런 그 측량 장비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또 수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산림 그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필요하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